자, 이번 시간에는 강사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엘리먼트와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엘리먼트의 관계. 자,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엘리먼트를 만들 때 div 탭 또는 뭐 섹션 탭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내부 탭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iv 탭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내부 한 다음에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div 탭, 내부 탭, 그 다음에 섹션 탭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div 안에다가 제가 내부를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요걸 지울게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div가 있고 div 안쪽에 제가 내부 엘리먼트를 총 3개를 지금 써놓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 div하고 내부를 무슨 관계를 할까요? 뭐라고 하냐면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이 div가 내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부를 감싸고 있는 이 div를 내부 입장에서 뭐라고 한다? 부모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v 입장에서 내부 엘리먼트는 뭐라고 한다? 자식 엘리먼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내부들 간의 관계는 뭘까요? 지금 내부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자식, 즉 자식들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하죠? 보통 형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내부 엘리먼트끼리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형제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관계다.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 즉 막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 간에 부모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금 div가 있고 지금 섹션이 있죠. 그러면 이 div와 섹션은 무슨 관계를 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제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겠죠. 아, 강사님, 그러면 내부 엘리먼트 입장에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div에 있기 때문에 얘가 부모 엘리먼트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형제 엘리먼트인 건 알겠는데 div 섹션이 갑자기 형제 엘리먼트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 깊게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연습용 툴인 코드펜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넘어가게 되면 느낌표 쓴 다음에 탭을 하게 되면 독타입이라는 걸 선언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독타입이라는 걸 선언해주면 이게 뭐냐면 ASML의 풀 구조예요. ASML 풀 구조. 자, 이게 지금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코드는 어디다 쓰고 있는 거냐면 이 body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body 안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div하고 섹션은 뭐예요? 무슨 관계? 형제 관계. 왜? 자신을 감싸고 있는 body라는 부모 엘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형제 관계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코드펜에서 독타입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코드펜이 그렇게 쓰지 않게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번거롭게 독타입을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얘랑은 무슨 관계를 한다? 형제 관계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섹션 입장에서 내부는 뭐라고 할까요? 형제의 자식을 뭐라고 해요? 조카라고 하죠. 근데 조카 관계 그런 건 없습니다. 조카 그런 관계는 없어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배웠을 때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 그리고 형제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TR을 제가 2개를 썼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테이블 입장에서 자식은 몇 명 있는 거예요? 총 2명 있는 거죠. 2명. 그쵸? 2명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TR 안에다가 TD를 총 5개를 썼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 입장에서 자식은 몇 명 있는 거예요? 자식은 몇 명 있는 거죠? 자, 얘네는 자식인가요? 아니죠. 테이블 입장에서 얘네는 자식이 아니죠. 자, 자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 밑에 학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테이블 입장에서 자식은 TR과 요 TR 얘네 두 명밖에 없는 거고 이 TD들은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바로 TR의 자식이다. 그러면 테이블 입장에서 TD는 뭐예요? 손주죠, 손주. 그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 테이블 입장에서 TD는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후손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 관계.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후손 관계다. 자, 근데 그러면 TR도 테이블의 후손인가요? 맞죠? 그죠? 밑에 항렬도 테이블의 후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후손은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TR 2명. 그 다음에 테이블 5개. 총 몇 명? 총 7명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부모 자식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TR의 자식 몇 명? 2명 있는 거죠. 그렇죠. 2명 있고 테이블의 자식 몇 명? 2명 있죠. 그렇죠. TR 2명. 그럼 테이블의 후손은 몇 명? 그렇죠. 4명인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부모 자식 관계다. 그리고 이 TD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바로 형제 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